안녕하십니까. 네, 해커스에서 노동법을 강의하고 있는 김영노 무사입니다. 여러분, 하여튼 이번 시험 어려운 환경이었죠. 어려운 환경, 이 코로나라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 공부하시라고 정말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들 하여튼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참 시험을 치렀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여러분 자신을 좀 칭찬해 주세요. 예. 칭찬 받을 만합니다. 칭찬 받을 만하고 이제 시험 결과는 그죠? 시험 결과에 이제는 좀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이미 끝났으니까 하여튼 이제 또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예, 좀 맡기고 좀 이제 쉬십시오. 저희는 지방직이 없죠. 국가직이니까 조금 이제 그동안 고생 많이 했으니까 좀 쉬시고 자 이번 노동법은 이제 그 시험 제도가 바뀐 다음에 이제 노동법이 필수가 된 첫 번째 시험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시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험이 어떻게 출제가 될지 참 저도 조금 어떻게 출제될지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또 생각보다 그렇게 아주 어렵게 출제는 되지 않았다. 좀 공부를 충실하게 해오신 분들은 충분히 고득점이 가능한 이번 출제였고요. 다만 조금 지금까지 출제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그죠? 그런 영역들이 좀 이제 출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변화는 있었지만 아직 아주 어렵게 출제는 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출제 경향을 조금은 엿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많이는 모르겠습니다. 좀 이번에 시험 문제가 좀 어려웠다면 모르겠는데 하여튼간 뭐 시험이 뭐 평이하게 출제되더라도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남들보다 하나를 더 맞춰야 되는 그래야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뭐 결코 그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었죠. 자, 뭐 여담입니다만은 하여튼 이번에 그 시험 당일날 한 저녁 10시 정도에 이제 어느 제 수강생이 제 수업을 한 100일 정도 3개월 좀 넘게 들었는데 좀 좋은 점수를 받았나 봐요. 감사의 이메일이 도착해가지고 저도 참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참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데 참 열심히 하는 수험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좋은 성적이 기대되는데 하여튼간 제가 이제 동영모의고사에서 마지막 뭐 일주일 전 이번에 좀 시험이 조금 4월 2일 날 이제 시행이 돼가지고 한 4월 중순경에 보통 시행되다가 조금 앞당겨졌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이제 학사 일정이 조금 이제 빡빡했죠. 마지막에 빡빡했는데 동영모의고사 하면서도 빡빡했고 제가 또 좀 코로나 걸려가지고 좀 힘들었는데 하여튼간 최선을 다해서 동영모의고사를 출제를 했는데 거기에서 또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다행히 뭐 제가 좀 운이 좋았던 거죠. 네, 하여튼 자 이번에 대체로 평이했다고 볼 수 있으나 좀 총평을 한번 해보면 출제형이 좀 넓어졌어요. 그래서 앞으로 난이도 상승 가능성은 충분하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영업량도 저희 7급, 9급 통틀어 가지고 지금까지 영업량도는 처음 출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출제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징계라든가 전직 이런 부분들은 최근에 이제 7급에서 출제는 됐는데 저희 9급 시험에는 이제 처음 출제가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합의 해지 문제도 이 지문이 떴는데 이 부분도 이제 거의 처음 출제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약 4문제 정도가 그죠? 적지 않죠. 그래서 좀 출제 영역이 넓어지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기법에서 판례가 4문제가 출제됐습니다. 보통 이제 노조법에서 판례는 좀 출제가 많이 되는데 금기법은 조문 위주로 출제가 되는데 물론 조문도 많이 출제되었습니다만은 판례 문제가 4문제 적지 않습니다. 12문제 중에서
네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판례의 비중이 높아진다는 신호탄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예. 사실 앞으로 이제 이 판례는 여러분들이 이제 실무에 가서도 이 판례는 기본입니다. 판례는 기본이기 때문에 이 판례 문제가 앞으로 계속 출제가 될 것이다. 조문의 중요성은 뭐 더할 나위 없죠. 조문은 더할 나위 없지만 판례의 비중이 앞으로 높아질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역시나 21년도에 이제 그 개정이 좀 많이 됐습니다. 최근에 이제 개정들이 많이 된 부분들이 역시 이번 시험에서 출제가 다수 되었습니다. 좀 몇 문제가 나왔죠. 자, 제가 수업 시간에 워낙 강조를 했는데 단순하면 실무에서도 또 중요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실무에서 좀 중요한 문제들이 여러분들은 이제 그 임금 명세서 같은 거 저는 이제 나온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전자문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그게 뭐 알면은 쉬운데 그죠? 평소에 좀 제대로 보지 않으면 어려운 문제가 될 수가 있죠. 그죠? 알면은 쉽죠. 자, 그런데 그걸 갖다 주의 깊게 보지 않고 임금명세서 교부는 작년 11월 19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만은 요 부분은 우리 이제 그 노무사 업계에서는 굉장히 좀 우리 일손을 굉장히 바쁘게 했던 그 다음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만은 그 문제를 또 역시나 출제를 했네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실무에 지금 노무사로서 내일도 뭐 노동조에 가야 되고 오전에 이제 노조, 그죠? 요즘 중요한 핫한 노조 쪽을 맡아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자, 이런 실무에 따끈따끈한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다. 역시 교수님들도 그걸 다 알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 징계 문제는 작년도 21년도 그죠? 9월 달에 시행했던 7급 문제가 그대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문이 다 똑같습니다. 그죠? 그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기출문제의 중요성은 더할 나위가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역시 이제 좀 하여튼 다행히 이번에 동영모의고사에서 제 동영모의고사 학교스 동영모의고사 6회를 실시했는데 그 6회 문제에서 마지막 동영모의고사에서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노력하는 그죠? 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번 총평을 간단히 마치고요. 자, 이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좀 컴퓨터를 이제 바꾸기로 했는데 이게 도착을 안 하네요. 그래서 오늘 했더니 약간 좀 흐린데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자, 여러분 이 가책형이 되겠습니다. 노동법 개론 이번 9급 시험 문제 가책형이 되겠습니다. 자, 최저임금법상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 자, 단순 노무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이 정하에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단순 노무를 제외하죠. 그래서 이제 여기를 제외하죠. 대한 최저임금액의 내용이다. 자, 요거 이제 우리 최저임금법 제5조가 되겠죠. 5조 2항이 되겠습니다. 자, 몇 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의 수습 시작한 날로부터 몇 개월. 자, 1년 이상이죠. 1년. 요거 자, 이거 거의 출제된다고 예상 문제에 계속 냈던 문제예요. 그 다음에 3개월이죠. 수습 3개월. 그 다음에 100분의 10. 이건 시행에 나와 있죠. 10을 뺀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그죠? 그래서 이제 기존에 이제 1년 이상이 없었는데 저기 생겼고, 그 다음에 이 수습은 뭐 3개월 이상 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이제 길게 하면 근로자가 이제 이 감액이죠. 이 감액을 너무 길게 해버리면 근로자한테 불리하죠. 자, 이러한 어떤 최저임금법에서 이런 이 감액 규정을 둔 것은 그죠. 처음에는 이제 좀 적응을 해야 되잖아요. 적응을 해야 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자, 그 기간 동안에는 그죠. 우리가 뭐 수습 기간이라고 하죠. 수습 기간 한 3개월 정도는 이렇게 이제 이 100분의 10 그죠. 범위에서 뺀 금액을 범위에서 이제 감액할 수 있다. 감액 규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년도 안 되는 계약을 갖다가 3개월 갖다가 감액해버리면, 그죠? 근로자한테 너무 불리하죠. 그래서 1년 이상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또 3개월로 했고, 이 정도 하면 정하지 않겠느냐라는 거고, 이 단순 업무는 단순한 업무기 때문에 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날부터 그냥 단순하기 때문에, 예, 그죠? 예, 그래서 감액할 필요성이 없죠. 자, 그래서 이 문제, 예, 예상됐던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2번. 뭐 1번은 그렇게 어렵지 않죠? 예, 1번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노조법이 나왔죠. 노조법상 단체 협약, 단협, 그죠? 단체 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단체 협약은 당사자의 구두의 합의로도 성립한다. 이게 이제 틀렸죠. 예. 자, 이제 단체 협약은, 자, 원래 이제 단체 협약도 계약입니다. 계약이기 때문에, 자, 단체 협약은, 사용자와, 그죠? 사용자와 또는 사용자 단체와 노조와 이제 단체 협약을 하게 되죠. 단체 협약을 하게 되는데, 이 단체 협약은 이 노조와 하게 되지만, 이 협약 당사자는 노조죠. 노동조합이지만, 이 협약 당사자가 아닌 이 근로자, 그죠? 이 근로자, 제3자인 근로자한테도 이 규범적 효력이 미치게 되죠. 33조 1항에 의해서. 그래서 이 규범적 효력이, 규범적 부분이 이 노조가 아니죠. 그죠?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도 이 규범적 부분이 이제 규범적 효력이죠. 여기에도 이제 직접 사용자 근로자를 직접 규율하게 되는 효력을 갖게 되면 이런 규범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자, 여기 이제 이 제3자인 근로자, 다수의 근로자들에게도 이 단협이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그죠? 자, 이건 어떤 실질적 요건,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보통 계약은 서로 합의하면 돼요. 청약, 승낙, 합의하면 됩니다. 그죠? 합의하면 되는데, 자, 이 형식적 요건을 요하게 돼요. 형식적 요건. 그래서 성격적 요건은 뭐냐면 두 가지죠. 그죠? 서면으로 해야 돼. 명확하게. 그죠? 다수의 근로자들한테 미치기 때문에 서면으로 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당사자 쌍방이 날인 또는 서명 또는 날인하게 돼 있죠. 둘 중에 하나면 돼요. 서명 또는 날인하게 돼 있다. 그래서 이제 쌍방이 하지 않으면 안 되고, 이렇게 반드시 해야 되고, 이것은 뭐냐면 단체 협약의 성립 요건이 되겠습니다. 성립 요건. 이 법에는 성립 요건과 효력 요건이 있는데, 최소한의 성립하기 위한 요건이에요. 그래서 형식적 요건이 없으면 단체 협약이 성립하지 않고, 따라서 효력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이러한 어떠한 단체 협약의 규범적 효력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효력이기 때문에, 그죠? 이런 걸 명확하게 해야 돼. 명확하려면 이 바로 형식적 요건을 법이 요구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이제 노조법 제31조 1항이 되겠습니다. 자, 행정관청은 그래서 이제 답은 설명을 옳지 않은 거죠. 구두 합의로. 보통의 경우에는 낙성계약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합의하면 돼요. 합의하면 됩니다. 자, 청약의 의사 표시와 보통 계약은 청약의 의사 표시와 승낙의 의사 표시가 합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단체협약의 이런 특성 때문에 어떤 형식적 요건을 성립 요건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게 이제 특색이고, 바로 이것이 노조법 31조 1항에 규정되어 있다. 그래서 이게 틀렸죠. 자, 뭐 2번은 단체협약 중 위법한 내용. 단체협약이 그죠? 위법하다. 법에 위반한다. 이런 경우는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어서 시정을 행정관청이 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31조 3항이죠. 그 다음에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 자, 이게 무엇입니까? 개별적 근로조건에 관한. 자, 이게 바로 규범적 효력이죠. 이게 이제 규범적 부분이고, 이게 바로 33조 1항 규범적 효력에 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러한 위반하는 취약규칙 또는 근로계약 그 부분이 무효로 되고, 무효가 된다. 자, 그 다음에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의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관청에 신고하게 돼 있어요.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자, 이거 이제 31조 2항이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어렵지 않은 부분인데 단체 협약이란 이 단체 협약이 이 보통의 계약, 협약, 단체 협약도 하나의 계약입니다. 계약이에요. 근데 단체, 그죠? 사용자라는 단체와 노동조합이라는 노동조합이 단체성이 있거든요. 노동조합은 자목단, 그죠? 자주성과 목적성과 단체성을 가지고 있고 사단성을 가지고 있어요. 사단법인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단체, 이 단체들이 협약, 단체 협약의 어떤 특성에서 오는 그죠? 성립 요건의 요구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자, 노조법 문제가 또 나왔네요. 자, 부당노동행위. 그죠? 부당노동행위는 거의 빠짐없이 출제가 되고 있죠. 워낙 중요하죠. 부당노동행위 제81조죠. 제81조 1항이 되겠습니다. 81조 1항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네 가지가 있죠. 자, 부당노동행위는 불이익취급, 그 다음에 비열계약, 그 다음에 정당한 이유 없는 단체 기습의 그죠? 거부 또는 혜택, 그 다음에 지배 개입이 부당노동에 있겠습니다. 이 네 가지를 어떠한 그 노동상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이 유형으로 딱 해가지고 81조에 해서 이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내지는 또 사법상 무효 해가지고 이 부당노동행위로서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형사처벌도 하고 있다. 이 부당해고는 형사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그 해고가 무효가 되는 거죠. 부당노동행위는 이 노동행위가 무효가 돼요. 사법상 무효가 되면서 또 형사처벌 규정까지 두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도대체 사용자들이 그냥 막 침해해. 그죠? 노조위원장 그냥 바로 있잖아요. 해고시켜버리고 정당한 조합활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 그렇기 때문에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자, 1번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한 것을 이유로, 그죠? 이유로. 자, 이런 노동조합에 가입이나 가입하려고 한 거, 자, 이것은 자, 이제 단결권이죠. 단결권. 정당한 가입을 자유롭게 할 수 있죠. 자유의사로. 근데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그걸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이런 행위는 부당노동에 해당한다. 맞죠? 이 81조 1항 1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바로 이게 뭡니까? 불이익 취급이 되겠습니다. 불이익 취급. 불이익을 주는 거예요. 자, 근로자를 해고시켜버린 거죠. 이런 불이익 취급. 그래서 이제 이 불이익 취급은 정당한 조합활동, 정당한 노조활동, 정당한 조합활동이든, 자, 정당한 조합활동을 그죠? 이유로 불이익, 해고 등의 어떤 불이익 처벌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죠. 그 다음에 불이익이라는 현실적으로 결과가 발생해야 돼요. 결과 발생이 필요하다. 자, 이게 핵심이 되겠죠. 가장 많은 유형이 되겠습니다. 불이익 취급이. 그 다음에 노동위원회는 구제 신청에 대한 신문을 종료하고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자, 이제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부당노동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건 어디에 되면 노동위원회 합니다. 노동위원회는 행정기관입니다. 그런데 이제 준사법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뭐 심판 기능도 있기 때문에. 자, 신문을 종료하고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뭐죠? 자, 부당노동이 성립했으니까 구제 명령을 바라죠. 근데 성립하지 아니한다 하면 기각입니다. 이때는 기각이에요, 기각. 그래서 이제 구제명령은 보통 이제 판결로 말하면 인용한다, 이렇게 해요. 인용한다. 구제명령 뭐가 되겠습니까? 만약 불이익 취급하면 이 해고, 만약 이게 해고했다면 이 해고는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원직 복직하고 그 부당해고 기간 동안에, 그죠? 그 기간 동안에 임금 상당한 걸 갖다가 지급하라. 자, 이런 것, 자, 이제 그러한 주문이 해서 이제 구제명령 이 내려지겠죠. 노동위원회에서. 자, 그 다음에 이거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3번 노동위원회는 구제 신청에 대한 신문을 할 때 신문. 자, 구제 신청하면 노동위원회가 이제 부당노동에 구제 신청을 했다. 그럼 노동위원회 조사관이라고 해요. 조사관. 노동청에는 감독관, 노동위원회는 조사관이라고 합니다. 그죠? 하여튼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그죠? 신문을 할 때 그 조사하는 담당자죠. 그죠? 중요합니다. 조사관님들. 우리가 조사관이라고, 그 다음에 노동위원회 위원들이 계시는데, 자, 신문을 할 때 그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할 수 없다가 아니고, 자, 이 증인 출석해 가지고 필요한 사항, 자, 증인 출석한다는 것은 이거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좀 거기에 관련된 이 사실관계를 갖다가 어떠한 알아내기 위해서는 좀 증인 관련된 있잖아요. 증인들 좀 출석하게 해서 좀 조사할 필요가 있어. 이럴 때는 직권으로 할 수 있습니다. 직권으로 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신청도 가능하죠. 신청 또는 직권으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습니다. 자, 뭐 이게 어렵지 않죠. 이 문제는 요 3번. 이게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이거 그 조문에 아주 어렵지 않은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자, 이제 항상 이제 직권을 조심해라. 그죠? 어떤 경우는 신청으로만 되고, 어떤 경우는 이제 그죠? 직권까지 필요한 경우들이 있죠. 네, 그런 부분들 좀 우리가 이제 그 조문 볼 때 좀 조심해야 돼요. 그 문제가 출제가 됐다. 알고 있으면 굉장히 쉬운 문제가 되겠다. 자, 그 다음에 4번. 자, 사용자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그죠? 후생자금, 경제상의 불행 그 밖에 재해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 기부 하는 것과, 다음 최소한의 규모의 최소한의 노동조합 사무소, 노조 사무실이죠. 자, 제공하는 것, 그 다음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여 노동자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의 운영비 원조가 되겠는데, 이 다 운영비 원조와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81조 1항 4호 지배계에 있어서 단서에서 운영비 원조에 있어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자, 3가지입니다. 중요한 3가지가 되겠습니다. 기금 기부. 자, 뭐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거. 이거 운영비 원조에 원래 운영비 원조를 하는 것은 이제 운영비 원조 돈을 받게 되면 아무래도 노조는 자기가 이 자주성을 갖다가 훼손될 수 있어요. 자주성. 이 노동조합에서는 자주성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주성이 받는 말은 뭐죠? 어영노조예요. 사용자가 흔들어 버리는 거지. 자, 그러면 돈을 받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뇌물이라는 거, 자, 그쪽으로 동조할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자주성을 훼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훼손할 수 있지만 자주성 훼손과는 관계없는 기금인 기부라든가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거, 자주성은 상관없죠. 그다음에 최소한의 노조 사무실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자, 그죠? 자, 그다음에 이게 이제 새로 이번에 추가돼서 이 문제가 나올 것이다. 그죠? 요게 이제 2018년도에 헌법 불합치 결정에 의해 가지고 기존에는 자주성과 상관없이 운영비 원조를 돈을 뭐 한 달에 100만 원씩 받는다. 자, 그러면은 노조가 사용자한테 받는다. 그러면 무조건 그냥 부당 노동이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은 따져봐라. 그죠? 운영비 원조 모든 걸 다 운영비 원조가 부당 노동이다.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일률적으로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 이 실적으로 자주성을 훼손하지 않는 거, 자, 그죠? 자주성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운영비 원조 받더라도, 자, 이거 운영비 원조를 사용자가 하더라도, 자, 이것은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아주 중요한.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헌법 불합치 결정에서 기존에 없던 부분이, 자, 이게 2020년도 6월 9일인가요? 자, 이게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참 중요한 문제라 잘 알아두라고 했는데, 자, 이게 이제 출제가 됐는데 답은 쉽게 나왔습니다. 자, 4번 문제. 자, 17세. 자, 17세는 뭐지? 17세면 자, 18세 미만, 15세 이상, 18세 미만, 그죠? 자, 15세 이상, 18세 미만. 자, 그러면 몇 살이죠? 15세, 16세, 17세가 되겠지. 그죠? 자, 요걸 우리가 연소자라고 그래, 연소자. 어리기 때문에 좀 보호를 해야 돼. 우리 헌법에도 32조에 연소자나 여성 근로자는 특별 보호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반영해서 근로기준법에도, 자, 연소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연소자의 뭐 근로시간이라는 거 등등. 아직 어리잖아요. 미숙해요. 뭔가 이제 공부해야 돼. 뭔가 준비해야 되는데, 그때부터, 그죠? 혹사당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이 근로시간. 자,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건 옳은 것을 물어봤네. 자, 그래서 옳은 것은, 자, 이거 1번은 뭐 계속 문제를 냈죠. A의 근로시간, 즉 연소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일주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하지만 A와 사용자 사이의 합의해서 일을 1시간, 5시간을 한도로, 그죠? 연장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계속 얘기를 했죠. 자, 연소자니까
7시간, 1일 7시간, 그 다음에 1주 35시간, 그 다음에 여기다가 플러스 1, 1시간, 그 다음에 플러스 5, 그죠? 합치면 어떻게 되죠? 자, 8시간, 40시간.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자, 성인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기준 근로 시간이 40조에, 예, 그죠?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죠. 요건 넘지 마라. 예, 그죠? 자, 요거 이제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미성년자이면 A의 친권자는, 자, A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라도, 자, 강제 근로를 당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친권자를 하더라도, 친권자든 후견이든, 그죠?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고요. 또 A는 따라서 독자적으로, 미성년자로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뭐 중요하다고 계속 얘기했죠. 계속 요 부분도 계속 출제가 됐어요. 7급에도 출제가 되고, 작년에. 자, 그 다음에 18세 미만인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하므로 사용자는 A가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급한 취직 인허증을 지녀야만 A를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이 취직 인허증은 연소자가 아니고요. 연소자가 아니고, 연소자는 이제 연소자 증명서, 연소자 증명서를 비치하면 되고요. 친권자 등의 동의서 등 연소자 증명서를 하면 되고, 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급하는 취직 인허증은 원래 취업할 수 없는 경우, 자, 여기는 취업할 수 있지만 연소자 증명서를 비치하면 돼요. 동의서라는 걸 받으면 돼요. 자, 그러나 15세 미만은 안 돼요. 15세 미만, 13세 이상, 그죠? 즉 13세, 14세 너무 어리잖아. 자, 이런 친구들은 자, 원래 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원칙이 안 돼요. 원칙은 사용할 수 없고, 자, 그런데 예외적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취직 인허증을, 자, 인허증을 갖다가, 즉 허가 거의 허가라고 해야지. 허락을 해야 돼. 누가? 장관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자, 이런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가능하죠. 그래서 자, 이 18세 미만 연소자의 경우에는 꼭 취직 인허증 필요 없습니다. 연소자 증명서만 있으면 됩니다. 틀렸죠? 자, 그래서 이거 틀렸고, 사용자는 A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가를 받지 않아도 A를 휴일에 근로시킬 수 있다. 자, A는 지금 뭡니까? 지금 이 연소자죠. 17세는 연소자잖아요. 연소자의 경우에는 자, 휴일 근로, 휴일이라든가 야간 근로. 자, 연소자니까 휴일은 좀 쉬어야지. 그죠? 야간에 지금 막 성장하는 단계인데 이때부터, 그죠? 뭐 신체적인 여러 가지 가해를 강하면 안 되죠. 자, 그래서 연소자의 경우에는 자, 반드시 뭐예요? 노동부 장관, 그죠? 장관의 인가. 이렇게 휴일이나 야간 근로를 시키려면 인가 플러스 뭐예요? 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 이 두 가지를 갖춰야 AND예요. AND. 이 경우에만 되기 때문에 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아도 이게 틀렸죠.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노조법상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나온다고 얘기했죠. 교창단, 이 복수노조 해서 2011년도 7월 1일부터 복수노조가 허용됐어요. 그래서 이제 복수노조에서 이제 노조가 이제 여러 개 있으니까, 자, 교섭을 요구할 때는 그 하나를, 일사일교섭. 그래서 창구를 단일화해라, 창구를 하나로 해라. 이게 이제 기본이고요. 자, 그런데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개별 교섭이 가능하죠. 개별 교섭이 가능하다. 자, 그래서 이제 원칙적으로는 교창단인데, 자, 여기서는 이제 공정대표 의무 뭐 이런 거, 교섭 단위 분리, 통합 결정 등등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 문제도 이제 그렇게 조문에서 아주 좀 쉽게 출제가 됐습니다. 다만 이게 이제 신설 조문입니다. 작년 21년 1월 5일 신설 조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신설 조문은 이제 노조법이든 이렇게 제가 이제 다 나눠줬는데, 그리고 이제 강의를 했는데, 역시 이제 신설에서 좀 여러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자, 교섭 대표 노동자 대표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 또는 조합을 내요. 사용자와 교섭하고 교섭. 자, 이 대표자는 교섭을 요구해야 돼요. 교섭을 요구한, 그죠? 교섭하고 단체 배달 체결할 권한. 그죠? 교섭 대표
대표 노조의 대표자예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29조. 원래 이제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도 교섭권과 단체 백철권이 있죠. 29조 1항. 요게 이제 자, 복수노조에서는 29조 2항이 되겠죠. 자, 이거 맞는 얘기고. 자, 그 다음에 대표 노조와 사용자까지 해가지고, 절차에 참여한 노조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해서는 안 된다. 이게 뭡니까? 공정대표 의무죠. 예, 아주 중요한 공정대표 의무. 차별해서는 안 된다. 공정대표 의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조문만 정확하게 나왔어요. 29조의 4의 1항이죠. 자, 그 다음에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현격한 하나의 사업장에서 너무나 근로조건의 차이나. 자, 그러면 교섭 단위를 분리해가지고 또는 통합해서 분리해가지고 분리해서 이제 교섭을 따로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리. 이 통합 부분이 또 자, 요게 이제 신설됐죠. 기존에는 분리만 있었는데 통합. 자, 이런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 자, 누가 합니까? 노동위원회가 하게 됐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자, 여기 신청을 받아서 이때는 직권이 안 돼요. 신청을 받아야 돼요. 예, 그죠? 신청을 받아가지고 자, 교섭 단위를 분리하거나 분리된 교섭 단위를 그죠? 통합할 수 있다. 통합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누가? 노동위원회가 그죠? 일단 너무나 근로조건이 차이가 많이 나. 그래서 이제 생산직과 그죠? 뭐 사무직 간에 좀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죠. 채용 경로도 좀 많이 틀리고, 그다음에 일하는 것도 좀 많이 틀리고 하다 보니까 자, 이런 경우에는 같이 교섭을 창구 단위로 하면 자, 이제 그 사무직 노조가 대표 노조가 됐다. 그러면 생산직들의 의견 너무나 차이가 나는데 의견이 제대로 반영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걸 신청을 받아가지고 분리 통합 결정을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요것은 그죠?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서 조합원 수 산정은 자, 조합원 선정은 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하지 않는 아니고 종사조합원이죠. 종사조합원, 자, 종사하지 않는 조합원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사조합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탕제한 절차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거기에 종사조합원을 기준으로 해서 조합원 수 산정. 조합원 산정이 좀 중요한 부분이 어디가 있냐면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히 이제 보통 이제 교창단 절차에서는 과반수 노조가 거의 다 돼요. 예, 그죠? 과반수 노조. 처음에 뭐 자율 결정 할 수도 있겠지만 자율 결정 잘 안 되죠. 아무래도 다수가 있는 과반수 노조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과반수 노조 산정할 때 그죠? 종사조합원 기준으로 하게 된다. 자,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신설 부분에서 나왔는데 자, 답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조문만 알면 골라낼 수 있었던 문제였다. 역시 뭐 조문의 이 객관식은 노무사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무사 1차 시험도 마찬가지인데 조문에서 좀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적으로. 조문은 기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저는 이제 교재를 나갈 때도 조문은 기본으로 같이 나가요. 병행해서 나갑니다. 아니 이게 한 7, 80%가 조문에서 나오는데 교과서만 딕다 하는 것보다도 그죠?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7, 80%가 나오는데 작년은 80% 이상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그죠? 당연히 조문. 그래서 제가 조문에 제 수업 시간은 조문에다가 거기에 기출됐던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전부 다 제가 체크해 줍니다. 그죠? 체크해 줍니다. 자, 먼저 6번 최저임금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최저임금법. 이번에 최저임금법이 3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이제 2문제 또는 3문제가 출제했는데 작년에도 3문제가 출제했는데 그전에는 2문제씩 출제되다가 3문제가 출제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3문제가 고쳐가 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하여튼 2문제 또는 3문제로 생각하는데 올해는 3문제가 출제가 됐다는 거. 하여튼 뭐 최저임금법이 이번에 그렇게 어렵게 출제는 안 됐습니다. 자, 이런 건 사정없이 맞춰야죠. 사정없이 맞춰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걸 틀려버리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최저임금법이 이제 법조문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시행령까지 사사시 알아야 된다. 그래서 막 시행령까지 해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거의 다 나오고 판례는 최저임금법에서 이제 나온 적도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판례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게 여기서 이제 2문제나 3문제 여기서 한 문제로 틀려버리면 안 되겠죠. 자, 최저임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 쉬운 문제예요. 가사 사용에는 최저임금법을 적용하지 않아. 가사 사용엔 적용하지 않죠.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최저임금법 적용하지 않죠. 그다음에 선언법에 적용하면 선언 이건 선언법이 적용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선언을 사용
선언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 자,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최저임금의 적용 범위에 의해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 그죠? 으로서, 플러스. 사용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람에게 대하여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자, 아까 이제 우리가 이제 1번 문제에서 제 5조 2항이 나왔는데, 그 부분도 이제 항상 중요한 부분이었고, 출제 예상. 자, 이 부분도 7조의 부분이거든요. 7조. 이 7조도 가장 출제 예상이 됐던 부분인데, 정확히 출제가 됐습니다. 자, 너무 쉬운 문제죠. 네, 그죠? 보건복지부하고 우리는 그죠? 노동법, 최저임금법은 또 노동부, 고용노동부와 관련해 있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고용노동직 아니면 직업상담 다 고용노동부와 관련돼 있어요. 거기 뭐 보건복지부가 왜 나옵니까? 이건 주로 이제 요즘 이제 우리 코로나 뭐 이런 게 의료 뭐 이런 게 다 보건복지부죠. 그쪽은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고용노동부죠. 좀 이것도 너무 쉽게 출제가 됐어요. 자, 그래서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원래 이제 뭐 현저히 낮은 사람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아요. 틀렸죠. 이게 뭐 요걸 빼버린다거나 그죠? 자, 이렇게 되는데 참 이렇게 출제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공부하신 분들은 어렵지 않게 답을 골라낼 수 있었겠죠. 자, 7번 문제. 자, 이게 이제 벌칙에서 나와버렸단 말이죠. 벌칙. 자, 옳은 것만을 모두 그런 것은 최저임금법에서는 벌칙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벌칙, 객관식에서는 이 벌칙 문제가 출제될 수 있는데, 이 문제는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3둘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렇게, 자, 1번 기읍과 니은이 이게 이제 둘 다 과태료잖아요. 이 과태료가 아니거든요. 이거 너무, 그죠? 기읍과 니은은 그냥 날아가는 거야. 그러면 보지 않아도 디귿과 니을밖에 답이 없어요. 그래서 기읍과 니은은 자, 우리 최저임금법 28조 1항 제가 이제 이 수업 시간에 강조를 했습니다. 이 첫 번째, 자, 최저임금에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이 최저임금법 위반이요. 자, 이건 반의설 물죄가 아닙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은 상당히 이 노동부에서도 감독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최저임금 위반부터 봐요. 그죠? 그래서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 자, 무조건 처벌합니다. 뭐죠?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의 벌금. 그죠? 그래서 제가 3.2 이렇게 해서 외웠어요. 3.2. 제가 고등학교 32회입니다. 그래서 뭐 저는 그냥 32회 하면 외워버리죠. 자, 그런데 니은번 같은 경우에 자,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임금을 낮춘 자. 이것도 똑같이 뭐예요? 28조 1항에 둘 다 3.2예요. 그죠? 그래서 이 조문 좀 잘 알아두라고 했는데 뭐 대부분 다 맞췄을 거예요. 이게 그죠? 그래서 기본적인 거니까. 다만 이제 우리가 이제 근기법 제 3조에서 이 법 위반을 최저 기준을 이유로 이렇게 이제 제가 그거하고 비교해서 제가 수업 시간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처벌 규정이 없어요. 그런데 자, 이 최저임금법에서는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 임금뿐만 아니라 이걸 이유로 종전임금을 낮추더라도 같이 처벌하고 있고요. 그다음 징역형과 벌금을 갖다가 병과할 수 있죠. 같이 병과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 과태료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자, 이건 아마 공부가 좀 된 사람들은 얼마나 곤란했고요. 그러면 뭐 디귿 니을은 안 봐도 그죠? 이게 두 개가 틀렸으니까 그죠? 옳은 것은 디귿 니을이겠지. 그죠? 자, 보면은 자, 여기 보면 최저임금 자, 올해 최저임금이 그죠? 9,160원이다. 9,160원. 작년에 8,720원이었죠. 자, 9,160원. 자, 저기 사용자는 요런 거 있잖아요. 9,160원. 올해 2022년 최저임금 9,160원. 딱, 그죠? 게시판에 이런 데다 붙여놓게 돼 있어요. 자, 그렇지 않으면, 그래서 게시하거나 널리 알려야 된다. 자, 이렇게 안 하면 과태료 처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자, 과태료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보고 또는 거짓 보고. 자, 이런 거 똑같이 100만 원 이런 거 다 과태료 부분이에요. 과태료 부분. 네, 그죠. 과태료죠. 자, 그래서 좀 장황한데 문제는 그죠? 자, 그래서 정답은 디귿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8번 문제 보겠습니다. 8번 노조법 문제가 나왔네요. 자, 노조법상 노동조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노조네. 자, 노동조합 임원의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되, 그죠? 임원.
규약으로 정하되 뭐요? 2년이 아니고 3년이죠. 3년.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년을 초과할 수 없죠. 뭐 이건 조문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고 좀 쉬운 문제죠. 그 다음에 뭐 대연도 규약으로 정하되 3년. 이 두 가지 포인트는 규약 3년이죠. 자, 2년인 경우에는 근로시간 면제 심의위원회에서 그 위원회 경우에만 그것만 좀 2년이라고 해가지고 그 위원회 임기 그것만 좀 제가 특색 있게 좀 체크하라고 했는데 근로시간 면제자가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고용노동부에 기존에 두다가 경사노위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바뀌었다. 거기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내년에 나올 모양이죠. 자, 올해는 안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 요 부분은 거의 출제 예상을 했습니다. 자, 자, 종사근로자가 아닌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자, 이걸 비종사 조합원이라고 제가 했어요. 사용자의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다. 활동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이제 종사근로자 취업 중인 그 회사에 그 사업장에 있는 근로자가 아니라 산별노조의 간부. 우리 회사 사람이 아니야. 그죠? 산별노조. 우리는 지회인데, 근데 우리의 어떠한 그 산업안전 위반 사실이 없는가, 이런 걸 보러 오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냥 눈으로만 보고, 그 다음에 한 2, 30분 있다. 그 다음에 기존에도 이제 거기 인정됐어. 오는 거. 자, 그런데 이번에 갑자기 사용자가 주거침입죄로 고소해버린 거야. 자, 그런데 자, 이러한 것은 정당한 조합 활동이면 그죠?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위법성이 조각되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되면 형법상 책임 위법성이 조각되면 형법상 그죠? 무죄. 그래서 이 비종사 조합원을 하더라도 자, 이러한 요건에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동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요 판례가 두 개가 아주 중요한 판례가 나왔죠. 그래서 요 판례까지 제가 이제 혹시 나올까봐 했는데 이 조항이 나왔네요. 그 다음에 이 조항은 신설됐습니다. 작년 1월 5일 날.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제 5조 2항이죠. 2항. 그 다음에 여기 이제 5조 3항. 자, 이 두 가지 신설이 돼가지고 이 두 가지 조항, 5조 조항 잘 알고 있어라. 2항, 3항 잘 알고 있어라. 근데 출제가 됐고. 자, 이게 이제 작년에 2021년 1월 5일 날, 그 2조 4월 남학 단사가 폐지되면서, 자, 이제 기업별 노조의 경우에도, 자, 이제, 취업 관계 없는 자, 해고자 등도 기업별 노조에 이제 가입이 가능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조항들이 자, 이거 이제 판례가 있어서 생겼고 이러한 조항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이 해고되어서 해고되어 가지고 노동위원회 부당 노동행위에 구제청을 한 경우에는 중노위의 재심 판정이 있을 때까지 종사근로자로 봐요. 종사근로자로 보기 때문에 이건 활동에 관한 부분이에요. 가입이 아니고 활동. 그래서 자, 종사근로자로 보게 되면 이제 그 기업별 노조에 있어서 종사근로자로 보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아까 이제 임원이라든가 대의원 해고가 됐지만, 그죠? 자, 이제 임원이나 대의원은 이 기업별 노조에 있어서 그 임원이나 대의원 활동은 이 종사조합원 중에서 이게 선출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떤 부당노동행위로 해고됐어. 이런 경우에는 자, 종사근로자로 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이제 중앙노조의 재심 판정까지는 종사근로자, 임원이나 대의원이 될 수 있는 거죠. 등등 여러 가지 이제 활동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해고자라 하더라도 해고된 거죠. 그래서 해고를 다투고 있는 거지. 부당노동행위로 다투는 거예요. 부당해고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5조 3항도 중요하다 했는데 출제가 됐고요. 그다음에 3번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대의원이죠. 자,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바로 이렇게 기업별 노조가 되겠습니다. 기업별 노조의 대의원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조합원 중에서 그런데 요 경우에 그죠. 자, 해고돼 버렸어. 해고된 그 부당노동이 하는 경우 종사근로자 보기 때문에 자, 이게 가능한 거죠. 자, 이렇게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다 이게 신설된 거죠. 2조 라목 단사가 폐지되면 신설된 바로 이 조항이 정확히 출제가 되는데 정답은 아주 쉽게 출제가 됐습니다. 좀 많이 봐준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9번. 9번 맞나? 9번 맞지?
9번. 자, 취업규칙. 취업규칙 문제는 거의 약방의 감초처럼 출제되죠. 취업규칙. 실제 왜 취업규칙이 또 많이 출제되냐면 실무에서 자, 이제 1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취업규칙을 의무적으로 신고하게 돼 있어요. 장관한테 신고하게 돼 있는데 이 취업규칙이 상당히 이제 어떤 노동청에서 거의 취업규칙 있잖아요. 취업규칙 10인 이상 사업장 무조건 내라고 그래요. 아니 10인 이하 사업장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취업규칙 있으면 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취업규칙 실무에서도 중요하고요. 이제 단체협약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10%대밖에 없으니까 단협된 사업장이. 그래서 이게 이제 보통은 조그마한 영세 사업장들은 거의 노조가 없습니다. 노조가 없고 거의 이제 취업규칙으로 하게 돼요. 그래서 취업규칙이 약방의 감초처럼 나오는데 이번에 이제 취업규칙은 판례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그죠? 자, 이번에는 조문에서 좀 출제가 됐습니다. 자, 어렵지 않죠? 자, 옳은 것은요.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이죠.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 과반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취업규칙은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이게 바로 이제 94조 1항이 본문이 되겠고요. 단서에는 불이익 변경의 경우에는 집단적 동의를 얻어야 된다. 그죠? 자, 그 부분이 94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근로자에 대해 감급 제재. 감급 객관식이 자주 나온다고. 감급 제재 정할 경우는 그 감액은 일의 금액이 통상임금이 아니라 평균임금이죠. 평균임금이고 1분의 3분의 1이 아니라 2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총액의 경우에는 그죠? 1임금 지급기에 그죠?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는 어긋나서는 안 된다. 이 취업규칙은 뭐예요? 법단취규입니다. 그죠? 어떤 우선순위가 법단취규죠. 자, 법령, 그 다음에 단체, 협약, 그 다음에 취업규칙, 그 다음에 근로계약 순이에요. 법단취계. 따라서 자,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 이 법령이나 그죠?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위반되는 취업규칙 안 되죠. 상위법이에요, 상위법. 단체가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 자, 얘가 96조. 자, 그렇게 어렵지 않게 곤란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4번 고용노동은 취업규칙이 법령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자, 노동위원회 의견은 여기는 필요 없습니다. 그죠? 취업규칙이 법령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법령이라든가 단협, 그죠? 상위법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그 변경을 명할 수 있습니다. 누가? 장관이. 자, 그죠? 노동위원회에게 의결 필요 없다. 자,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징계 해고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자, 이 문제가 저희 9급에 출제가 됐습니다. 자, 징계 해고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당의 징계 처분 사유 전후에 저지른 이제 징계 사유가 있잖아요. 징계 사유가 있어. 그 징계 사유를 가지고 그 사유가 정당하냐, 정당하지 않느냐. 징계 사유의 정당성 가지고 이제 징계 처분이 유효하냐 무효하냐 자 이렇게 따지는데 자 이게 징계 처분 사유가 아니라 전후에 저지른 징계 사유예요. 징계 사유로 되지 아니한 비위 사유도 자 전후에 저지른 징계 사유로 되지 아니한 비위 사유도 그러니까 이제 전후에 지는 비위 사실 전후죠. 자 징계 양정에 있어서 참작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이게 판례 입장인데, 자, 요 판례 이제 많이 다뤄봤습니다. 제가 이제 많이 다뤄봤어요. 원칙은 이제 징계 정당성, 즉, 징계가 23조 1항에서 정당한 이유가 되려면, 징계 또는 해고, 징계 해고, 그죠? 자, 되려면, 사유의 정당성, 그 다음에, 절차의 정당성, 양정의 정당성, 그죠? 양정인데 이 사유나 절차는 어떤 해당 징계 사유예요. 전후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징계할 때 징계위원회에서 너 이번에 횡령했어. 그럼 그 전에 그 무단결근한 거 그거 안 따져요. 이번에 너 횡령 1억 한 거 그거 가지고 징계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자 전후 가지고 따지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사유나 자 이제 징계위원회에서 절타할 때 징계위원회에서도 그죠 징계 대상 그것이 이제 그 징계 사유가 되느냐
자, 이런 거 다 따지는 거예요. 근데 징계 양정을 따질 때는 양정이 너무 과하면 안 되거든. 근데 이 양정을 따질 때는 그 전후의 비위 사실 가지고도 참작 자료는 될 수 있다. 그죠? 캥이죠. 참작 자료는 될 수 있다는 게 판례 입장. 그 양정을 따질 때는 자, 이제 이 양정을 따질 때 양정이 뭡니까? 자, 이걸 갖다가 뭘로 할까? 그냥 심할서로 끝낼까? 감봉을 시킬까? 그죠? 해고를 시킬까? 정직을 시킬까? 자, 이거 양정을 따질 때는 그 전후 비위 사실도 참작 자료가 될 수 있다. 그죠? 자, 이제 지문에 많이 등장했던 판례가 되겠습니다. 맞고요. 자, 그 다음에 취약규칙 등의 징계에 관한 규정이 징계 혐의자의 출석 및 진술의 기회 부여 등에 관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와 같은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징계 해고하였다면 그 징계는 무효이다. 자, 이게 이제 7급 문제 작년에 그대로 나왔고 요거 이제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자, 이제 판례 확관 입장입니다. 판례. 자, 학설에서는 자, 학자들은 좀 비판을 하고 있는데 자, 절차에 있어서는 딱 얘기했죠. 절차 규정이 있는 경우. 자, 절차 규정이 있는 경우. 그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따라야 돼요. 자, 따르지 않으면 위반하면 무효입니다. 자, 위반하면 무효가 돼요. 무효가 돼요. 자, 무효가 되는데 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 따라야 돼. 반드시. 따르지 않으면 무효야. 규정이 없는 경우에 절차 규정. 없는 경우에는 따르지 않아. 자, 이런 절차 규정은 이거 뭐냐? 절차, 그러면 징계 절차 규정은 뭐냐? 징계 절차는 뭐예요? 자, 내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소명 기회를 주자는 거지. 그죠? 아무리 미워도, 자, 정말 누구 말이 맞는가 알아봐야 되잖아.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징계 절차, 징계 정당성에서는 사유의 정당성뿐만 아니라 절차의 정당성도 어떤 징계의 유효냐 무효를 따지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자, 그래서 규정이 없는 경우, 즉 소명 기회를 말합니다. 이건 소명 기회. 소명 기회는 뭡니까? 미리 통지해서 야, 너 저기 반론할 거 쓰면 돼. 그죠? 그 다음에 징계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자, 그런 거 다 들어봐. 출석해가지고, 자, 이거 이렇게 하는데, 뭐, 할 말 있어? 그 다음에, 그거 왜 그랬어? 다 물어보지. 경위를 물어본다거나, 다 그런 거 물어봐요. 그래서 억울함이 없도록 소명기회를 주는 건데, 자, 소명기회는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최소한의 소명기회는 줘야 되지 않겠어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판례는 일관되게, 자, 절차의 규정이 없는 경우, 이러한 소명기회, 어떤 취업규칙이나 단체벽에 소명기회에 관한 규정이 없어. 아예 그냥 없어.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거 없어. 없는 경우에는 뭐예요? 자, 없는 경우에는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즉 소명기회를 주지 않더라도, 거치지 않더라도 된다. 그럼 거치지 않더라도 유효라는 거야. 뭐가? 징계가 유효라는 거야. 조금 이제 비판을 받을 만 합니다만은 판례가 이런 확고한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요거 그래서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거예요. 그죠? 어떤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좀 최소한의 소명기회가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자, 그런데 자, 없으면은 그죠?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자, 유효하다. 거치지 않더라도 된다. 소명기회 주지 않아도 된다. 됐죠? 자, 3번 원래의 징계 과정에 절차 위반의 하자가 있더라도 이 절차의 하자입니다. 하자가 있더라도 재심 과정에서 자, 원래의 징계 과정에서 그죠? 처음 자, 절차 위반의 하자가 있더라도 뭐 초심이겠죠. 초심. 재심 과정에서 보완되었다면 자, 그 절차 위반의 하자는 취소된다라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자, 초심이든 재심이든 하나의 징계 절차이기 때문에 어디에서 있잖아요. 초심에서 만약에 절차 위반이라도 재심에서 보완을 하면은 하나의 전체의 징계 절차에서는 유효하다는 거예요. 어디서든 보완이 되면 돼. 절차에 관한 부분이에요. 절차. 그래서 치유된다. 그 다음에 인사규정 등의 대기발령이죠. 대기발령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도록 복직명령을 받지. 복직명령. 자, 이제 대기발령하면 너 잠깐 대기해. 얘가 이제 어떠한 그 잘못을 저질렀어. 아니면 너무 이제 성적이 불량하거나 막 그래. 자, 그러니까 또 잠깐 대기해. 근데도 이제 뭔가 개선이 안 돼. 복직 명령을 받지 못하면 뭐 예를 들어 한 6개월 동안 받지 못한다.
자, 이런 규정이 있어. 자, 못하는 경우 당연퇴직된다. 당연퇴직된다. 자, 이렇게 이런 경우에는 자, 이것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기 발령을 하고 복직령, 당연퇴직. 이 당연퇴직은 자동 종료 사유의 경우에만 이 당연퇴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규정을 두면 이 당연퇴직은 그냥 해고예요. 해고,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 자, 이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자동 종료 사유는 세 가지죠. 어떤 기간제 근로자처럼 어떤 계약 기간이 다 끝났어. 계약 기간을 2년으로 정한다. 2년이 딱 끝났어. 그럼 자동 종료돼요. 예. 자, 이건 당연 퇴직되죠. 그냥 종료되면서 당연히 퇴직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정년이 만료됐어. 만 60세가 돼가지고 만료됐어. 그냥 당연 퇴직되는 거예요. 당연 종료되고 자동 종료 사유라고 해요. 세 가지의 경우죠. 당사자의 소멸, 정년의 만료, 그 다음에 계약 기간의 만료. 이 세 가지 외에는 저렇게 말을 이렇게 당연퇴직이라는 말 쓰더라도 그것은 해고다는 말이에요. 해고. 실적으로 해고다. 따라서 해고가 되면 어떻게 되죠? 해고가 되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정당한 이유를 따지는 거야. 예, 그죠? 그래서 사통계계, 예, 그죠? 사회통념상. 그죠? 그걸 따져야 되겠죠. 자, 11번 보겠습니다. 임금 등에 관한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임금 문제가 나왔죠? 임금 문제가 나왔고요. 자, 이 문제는 자, 임금은 항상 중요한데, 자, 임금에는 임금성, 그 다음에 통상임금, 평균임금. 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 자, 14일 이내, 예, 그죠? 모든 금품 청산이죠. 그 다음에 이제 합의해서 기일 연장할 수 있고, 자, 36조의 금품 청산 14일 맞죠? 자, 1개월 초과하는 기간에 출근 성적에 따라 지급되는 정근수당 1개월 초과. 그죠? 초과는 매월 1일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자, 이것이 이제 43조 임금에 관한 원칙에서 43조 2항 단서에서 그죠? 원래는 자, 매월 1회 이상 줘야 돼, 돈을. 그래야 먹고 살잖아. 자, 그런데 예외적으로 뭐 정근수당 뭐 이런 것들 있죠. 자, 이런 것들은 대통령에 의해서 자, 이거 매월 지급 안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예외적으로 맞는 얘기고. 3번 평균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일코, 그죠? 정기적이고 일정. 자, 정일코는 뭐죠? 정일코는 고정성,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자, 이건 통상임금에 관한 거죠. 그래서 이건 평균임금이 아니고 통상임금이죠. 통상임금. 그래서 통상임금. 그래서 이게 이제 시행령, 금융법 시행령 제6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도급 금액들을 말한다. 6조고요. 자,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 1항 6호죠. 6호 평균임금.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그죠? 3개월 발생한 때로부터 그죠? 3개월 동안의 임금 총액분의 그 기간의 총일수죠. 그래서 이제 3개월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퇴직금 같은 경우, 그죠? 퇴직 전, 퇴직이라는 어떤 사유 발생일로부터 그 전 3개월의 임금 총액. 예, 그죠? 예, 그죠? 그래서 이건 뭐, 쉬운 문제죠. 자, 평균이냐, 통상임금, 뭐 이건 뭐 수없이 하니까 좀 쉽게 출제가 됐네요. 4번. 이제 좀 통상임금 좀 어렵게 출제하면 사정없이 어렵게 출제할 수 있는데, 자,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자, 이건 43조 2항이고 여긴 43조 1항이죠. 자, 임금의 원칙 중에 자, 이건 정기성에 관한 거고, 자, 이것은 자, 통화로 직접. 자, 통화 지급의 원칙, 직접 지급, 그 다음에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나. 단서에 법단, 번영 또는 단체별의 특별한 규정이 있네요. 법단인 경우에, 예, 그죠? 자, 이런 것은 자, 통화 이외에는 일부 공제할 수 있다. 예외가 있다라는 거죠. 법단. 자, 이거 많이 했던 거고. 그다음에 12번. 자, 이건 이제 이것도 뭐 자, 나온다고 다 얘기를 했는데 뭐 기출문제 등등 제가 이제 예상 문제 다 됐는데 하여튼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죠. 자, 이게 이제 59조죠. 금기법 제 59조. 59조에서 자,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요. 특례 조항. 자, 여기서는 이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자, 요 내용과 자, 여기에 이제 해당하는 사업 있죠. 사업이 이제 대폭 축소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5개 사업밖에 안 돼. 자, 그래서 이제 보건업, 주로 운송업, 항공운송, 수상운송 다 하는데 자, 요게 이제 59조 1항 1호에서
예외가 있지. 뭐예요? 노선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이게 뭐냐? 시내버스 같은 경우 노선으로 가잖아. 노선. 그죠? 서울역에서 노량진까지. 자, 이런 노선. 뭐 몇 번인지 잘 기억이 안 나네. 자, 그러니까 이런 곳은 특례에서 뺀다. 특례에서 뺀다. 자, 그래서 자, 이게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에 특례고, 휴게시간은 줘야 돼요. 다만 변경할 수 있고, 근로시간은 40시간 더하기 12시간 더하기 이걸 초과해서 줄 수 있다. 초과해서 줄 수 있다. 자, 요거 다 예상 문제로 제가 다 저기 냈던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것도 제가 다 이 동영모의사에 제가 다 출제를 했는데 이게 출제가 다 됐어요. 그래서 근로협회의 서면 합의, 근로협회의 근대 서면 합의. 그래서 이제 서면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협의, 그 다음에 근대 서면 합의 이렇게. 자, 이제 이 세 가지 경우가 이제 출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특히 이제 근대 서면 합의가 제일 중요하죠. 이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근로협회의 서면 합의. 해서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2번 경영상에 의한 해고. 자, 이거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 기준 결정에 대해서 자, 이건 뭡니까? 협의하게 돼 있죠. 24조 사망이죠. 사망에 협의하게 돼 있죠. 협의. 해고를 하려는 날로부터 50일. 50일 이내, 50일이죠. 50일. 50일 이내에 통보하고 협의, 성실하게 협의해야 된다. 그죠? 50일간. 그래서 요 협의 절차. 그래서 이게 경영상 해고의 사요건에 들어가죠. 협의 절차. 자, 그래서 요건 협의죠. 협의. 합의와 협의는 완전히 다르죠. 협의는 좀 판례가 무시하고 있죠. 합의는 당사자가 의견에 합치가 있어야 돼. 자, 그래서 이제 근로자 대표의 서면 합의죠. 사용자하고 하는 거야. 선택적 근로시간제 50이죠. 자, 그 다음에 보상휴가제. 그죠? 연장 근로 등에 대하여 그걸 갖다가 이제 임금에 가름하여 그 돈이 있잖아요. 가산임금, 그죠? 임금에 가름하여 휴가를 줄 수 있고 보상휴가 줄 수 있고, 이때 근로대표의 서면 합의가 필요하고, 연차 유급휴가 대체, 연차 대체라고 하는데, 자, 이때도 연차 유급휴가를 대체할 수 있죠. 특정의 근로일에 대체할 수 있죠. 이때 근로자 대표의 서면 합의. 이 대표적인 52, 57, 62조. 자, 이거 대표적인 근로자 대표의 서면 합의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이번에 출제될 줄 알았는데 출제가 안 됐는데, 그 탄력적 근로시간제. 특히 이제 3개월 초과 또는 3개월 이내 기간. 그죠? 자, 초과나 이내. 자, 요거 근로협회의 서면 합의죠. 자, 그 다음에 14번 이행강제금. 항상 나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행강제금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노동위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징수한 뜻을 사용자에게 미리 예고하는 거죠. 알려주어야 한다. 그죠? 이행강제금. 그래서 이제 부과하기 전에 30일 전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거지. 그죠? 구제명령 30일 동안 이해를 안 해. 이행기간을 안 해. 그러니까 다시 너 이행강제금 또 30일간 예고 줘가지고 너 이거 안 하면 진짜 너 이행강제금 너 매긴다. 근데도 안 했다. 그러면 이제 15일 기간을 정해가지고 15일 이내의 기간으로 자, 이제 납부 명령을 해버리죠. 그래서 30일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노동위는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로 기준으로 해서 매년 2회죠.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죠. 자, 이 경우에 2년 초과 부과 못하게 됐죠. 매년 이내, 그 다음에 2년. 자, 그 다음에 노동위는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간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5천만 원. 자, 이것도 좀 쉽지만 이런 문제 틀리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또 문제도 내고 그랬는데 동행모의사에서 자, 이거 이제 2천만 원에서 그죠? 3천만 원으로 바뀌었죠. 3천만 원 이하로 바뀌었어.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이니까 자, 틀렸죠. 그래서 좀 쉬운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이행강제금을 통해서 실효성,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그죠? 사용자한테 3천만 원 이하면 1인당이에요. 커요. 그래서 이제 매년 2년이니까 3천 곱하기 2 곱하기 2년이니까 그죠? 1인당 3이 6, 12, 1억 2천.
1억 2천만 원까지 이행강제금을 때릴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4. 근로자는 구제명령을 받은 사용자가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기한이 지난 때로부터 15일 노동인에 알려. 이르는 거지, 근로자가. 네, 그죠?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15번 영업양도 문제가 나왔는데 이 문제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는데, 자, 이제 강의를 잘 정확히 영업양도에서 기본적인 내용을 들었다면 4번이 조금 이 지문이 잘 못 본 지문이란 말이죠. 못 본 지문인데, 자, 요거 이제 어떤 논리적으로 해석도 되지만 1, 2, 3번, 그죠? 뭐 이거 다 기본적인 아주 영업양도에서 중요한 내용들이죠. 자, 이걸 알았다면 4번은 자, 곤란할 수 있었을 것이고, 설령 자, 이 해고가 무효가 됐을 때, 무효라는 확정 판결이 났을 때, 자, 법원에서, 그죠? 소송에서 법원이죠. 자, 판결이 났을 때, 자, 이때 자, 이제 복직 조치 논리적으로, 자, 이제 어떠한 이게 났을 때 논리적으로도 문제를 좀 풀 수 있었던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처음 왔으니까 좀 생소했을 수는 있어요. 자, 1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영업양도는, 자, 영업양도는 제가 이제 크게 얘기를 했어요. 영업양도는 일단은 이게 영업양도는 뭡니까? 인물통이죠. 인적 물적이, 그죠?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죠? 자, 이제 이전하는 건데, 영업이 이전하는 건데, 자, 요게 이제 일부 양도도 가능하다. 자, 이게 이제 기본적인 거고, 영업양도에. 그 다음에 영업양도에서는 영업을 양도했을 때, 그죠? 영업을 갖다가 A사에서 B사로 양도했을 때, 그죠? 어떤 영업양도 계약을 통해서 양도했을 때, 자, 이때, 자, 여기 있던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어떻게, 이게 핵심이에요, 첫 번째. 그래서 이제 근로관계가 어떻게 되냐, 승계되느냐, 이게 첫 번째예요. 자, 그래서 판례는 원칙적으로 승계된다. 원칙 승계설의 입장이죠. 자, 원칙 승계설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자, 전부 다 그대로 갑니다. 그대로 가요. 사람이 그대로 가는 거야. 근로관계가 그대로 가고.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일부를 배제하겠다. 여기 이제 갑과 을, 이런 애들은 별로 일을 못하니까 이번 기회에, 자, 여기서 아웃시켜야 되겠다. 자, 그러면, 이러한 일부 배제 특약은, 이건 실적으로 해고다. 해고다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자, 그렇다면, 해고를 다투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자, 원래 영업양도는 이 영업양도 계약을 체결할 그 시점에,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때 재직 중인 근로자예요. 재직 중인 근로자만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건데, 자, 재직 중인 근로자가 아니라 이미 해고됐는데, 자, 해고자는 안 되죠. 이미 해고된 사람들은 뭐 퇴직했거나 계약 체결 당시에, 자, 그 사람들은 승계 안 되는데 해고 효력을 다투는 거야. 다투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자, 근데 이게 이제 일부 양도와 영업양도가 일부 양도와 전부 양도. 최근에 이제 전부 양도 판례가 생겼죠. 그래서 일부 양도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뭐예요? 원칙적으로는 승계되지 않습니다. 그죠? 원칙적으로. 그래서 그냥 여기에 남는 거야. 잔류하는 거야. 잔류하는데 전부 양도되면 이 전체가 다 양도가 되면, 자, 자기가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데 이게 부당해고 이제 판정이 난 거야. 해고가 무효 판결이 난 거야. 자, 그러면 억울한데 돌아갈 데가 없잖아. 자, 그러니까 그때는 승계된다. 전부 양도의 경우에는, 자, 원칙적으로 이때는 승계가 된다. 이게 이제 작년에 최근에 아주 중요한 판례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일부 양도에게는 원칙적으로 승계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제 4번의 경우에 자, 민사소송에서 해고가, 자, 1번부터 볼까요? 자, 1번부터. 그래서 영업양도 당사자의 근로계약이 일부 승계 배제 특약이 되죠. 승계를 제외하는 제외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근로관계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은 뭐예요? 실질적으로 해고. 이게 이제 중요하죠. 해고나 다름이기 때문에 23조 1항이 해고의 정당한 이유 등등. 그죠? 그죠? 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죠. 그러지 않으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영업양도의 양도인과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 승계되는 것이지만 근로자가 반대 의사. 자, 근로자가 반대 의사, 이게 뭡니까? 승계권을, 자, 이렇게 같이 가는데 나는 안 갈래. 다 가는데 나는 안 가고 싶어. 아유,
피해사보다는 나 여기 남고 싶어. 자, 이렇게 나 안 갈래 했을 때 그 승계권을 갖다가 승계 거부권을 인정할 것인가?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판례가 그래서 승계되는 시인 양도기업에 잔류하거나 그러면 뭐예요? 양도기업에 일부 양도했을 때 여기에 이제 나 남고 싶고 나 안 갈래. 그러면 이제 여기에 남게 되는 거죠. 잔류하거나 또는 이 양쪽에서 여기도 퇴직하고 여기도 퇴직, 여기도 안 가. 모두에서 퇴직할 수도 있다. 즉 이거 뭡니까? 자, 승계 거부권. 그래서 근로관계가 승계되지만 자, 승계 거부권을 인정할 것인가? 나 갈래. 나 안 갈래. 나 갈래. 나 안 갈래. 나 안 갈래도 인정할 것인가?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잔류하거나 양쪽에 퇴직할 수도 있다. 그래서 승계 거부권을 판례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2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3번은 뭐냐면 자, 3번은 자, 이제 이렇게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게 원칙이고 자, 이제 다만 승계 거부권 인정도 되지만 자, 승계된 게 근로자의 종전 근로계약성이 지위도 그대로 승계된다. 이 말은 뭐냐면 자, 이렇게 포괄적으로 이제 승계가 되면 포괄 승계되면 그죠? 포괄적으로 승계되면 이쪽에 있던 그 지위 그죠? 그 지위. 그래서 여기 이제 임금이라든가 등등 뭐 근로조건이라든가 이런 그죠? 근로조건이겠죠? 이 근로조건도 그대로 승계된다. 그대로 승계된다. 지위도 승계되기 때문에 이 근로조건이 그죠? 근로조건도 그대로 승계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 그죠? 따라서 취업기치나 단체협약, 취업규칙상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로조건이라든가 단체협약상의 근로조건도 그대로 승계된다. 됐죠? 자, 여기까지 이거 다 그죠? 다 기본적으로 공부했던 내용이다. 자, 그래서 4번. 자, 영업양도 이전에 민사소송에서 해고가 무효라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라도 자, 이게 소송에서 그러니까 소송에서 판결로 자, 부당해고다 확정됐어요. 자, 그러면 부당해고가 되면 뭐죠? 원직 복직. 그죠? 원직 복직. 자, 이제 부당해고 판정이 어떻게 돼요? 두 가지죠. 원직 복직하고 해고 기간 동안에 임금 상당액, 그죠? 임금 상당액을 538조 1항에 따라서 자, 이제 이 근로계약은 쌍무계약이기 때문에 쌍무계약의 계약상 효력에 의해 가지고 임금상 538조 1항에 따라서 자, 이 채권자 사용자인 채권자의 자, 이제 귀책 사유로 인해 가지고 자, 100% 지급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이때 이제 해고가 됐는데 자, 이제 소송을 했네. 소송을 해가지고 자, 이제 부당해고 여기서는 판결이 난 거죠. 판결이 확정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때부터 원직 복직하죠. 그 다음에 이때 부당해고 기간 동안에 그죠? 임금 상당액을 자 하는데 자, 왜 이 돈을 줍니까? 채권자의 규칙 사유도 있지만 538조 1항도 있지만 이 부당해고는 무슨 말이죠? 저기도 나오잖아요. 해고가 무효다. 무효나 추가가 되면 원상회복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이제 이때부터 이제 원직 복직을 하게 되지만 근로관계 이 회사와의 근로관계는 그죠? 이게 이제 요게 다 무효이기 때문에 뭐예요? 자, 이때부터 근로관계는 회복을 해요. 그래서 근로관계도 계속 존속합니다. 계속해서 가요. 자, 그 다음에 요때도 당연히 가겠죠. 그죠? 자, 이렇게 회복을 해서 근로관계가 계속 갑니다. 그래서 이때 근로는 안 했지만 임금도 다 받아요. 자, 그런데 이때 이제 영업양도가 됐다. 영업양도 계약이 체결됐다. 그래서 확정된 경우라도 영업양도 당시에 근로자에 대한 양도인의 현실적인 복직 조치, 복직을 하는 거야. 복직을 안 시켰어. 복직을 안 시켜. 복직 조치가 없다 하더라도 이미 판결의 효력에 의해서 있잖아요. 자, 근로관계가 계속되기 때문에 자, 여기는 뭐예요? 자, 영업양도 계약 체결 당시에 그죠? 재직 중인 이 사람도 근로관계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근로관계 회복을 했기 때문에 근로관계 계속되기 때문에 뭐예요? 자, 이때도 재직 중인 근로자. 따라서 당연히 승계됩니다. 이 복직 조치와는 상관없이 근로관계가 회복되어서 계속되기 때문에 자, 재직 중인 근로자가 근로관계가 지금 재직 상태.
자, 복직만 했지. 그럼 복직 안 하면, 복직 안 시키면 뭐죠? 자, 뭐, 이행강제는 무리가 되고. 그 다음에, 자, 이제 여기서 뭐 돈만 주고, 복직을 계속 안 시킨다. 그러면 이제 취업 청구권에 의해서 채무불이행한 인격 배려 의무 위반으로 인한 취업 청구권. 자, 그래서 채무불이행한 손해배상, 불법행위한 손해배상을 판례가 인정하고 있죠. 자, 그래서 요거 이제 복직 조치와 여부와 관계없이 이제 근로관계가 회복돼 가지고, 그죠? 그리고 회복돼서 재직 중인 근로자예요. 그죠? 해고되거나 이런 게 아니야. 재직 중인 근로자죠.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죠. 그래서 자, 요거 당연히 양도계약 체결 당시 재직 중인 근로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예요? 승계됩니다. 양수인한테 승계된다. 좀 이게 좀 지문이 어려웠는데 잘 못 보는 지문이지만 이 판례 내용입니다. 자, 16편 보겠습니다. 자, 쟁행이 뭐 쟁행이 부당노동행 이런 건 잘 나오죠.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근로자 직장 점거가. 자, 요것도 이제 그 제가 동형 모의고사 그때 바로 마지막 시간에 다 얘기했던 문제인데, 자,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그 직장 폐쇄가 있죠. 이건 사용자의 쟁행이죠. 직장 폐쇄. 직폐라고 하죠. 이 직파인데 직폐가 이제 적법하려면 대항성과 방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직폐가. 자, 그래서 이제 요거에서 이제 이게 자, 적법한 근로자의 적법한 쟁행위. 그러니까 뭐 쟁행위, 그죠? 주목, 시절, 방, 그죠? 자, 이러한 적법한 쟁행 요건을 갖췄어요. 뭐 직장점 같은 경우에는 부분적 병전적 증거가 되겠죠. 그래서 쟁행을 갖췄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자, 이제 직장 폐쇄를 하는데, 자, 이게 이제 직장 폐쇄가 적법하냐, 그죠? 위법하냐에 따라서 퇴거 불응죄가 성립하느냐, 성립하지 않느냐, 그죠? 자, 이제 그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적법한 경우는 뭡니까? 대항성과 방어성을 갖추는 경우죠. 자, 위법한 경우는 그죠? 선제적으로 공격적으로 하는 경우 등이 되겠죠. 적법하면, 자, 이때는 그 이제 사용자가 예를 들어 이제 여기 이제 직장 점거를 했다고 봅시다. 직장 점거를 하고 있어요. 적법하게. 이거 뭡니까? 부병이죠. 부분적 병전적 증거가 되겠지. 그래서 이제 하니까 이제 계속 이제 거기서 자리 차지하고 있어. 자, 그러니까 이거 도저히 안 되겠어. 너무나 오래돼서 대항적 방어적으로 적법하게 했어. 그러면 자, 이제 이 사용자가 가지고 있던 자, 이제 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사용자의 재산이죠. 물권적 지배권을 회복한다. 자, 이렇게 물권적 지배권을 갖다가 회복한다. 자, 이제 그런 말이에요. 결국은 그러니까 뭐예요? 회복했으니까 나한테 권한이 있으니까 너 나가. 이제 아무리 네가 적법한 쟁의를 했지만 나도 이제 적법하게 직장 폐쇄를 했어. 그러니까 이제 나가. 퇴거 요구를 했어요. 근데 퇴거 요구를 했는데 불응했다. 그러면은 퇴거 불응죄가 성립하는 거예요. 제가 성립한다. 자, 그런데 위법한 직장 폐쇄다. 적법하게 이제 쟁의를 하고 있어. 그죠? 자, 이럴 때는 요게 회복이 안 돼요. 따라서 퇴거 요구 하더라도 퇴거 불응죄가 성립을 하지 않는다. 즉 뭐냐? 바로 직장 폐쇄가 적법하냐, 위법하냐에 따라서 퇴거 불응죄가 성립하기도 하고 성립하지 않는다. 자, 이를 말씀드렸습니다. 요건은 상관없어요. 이게 판례 입장이다. 따라서 자, 당시 적법하게 직장 점거네. 적법하게 부병이지. 부분적 병전적 점거. 사용자가 직장 폐쇄를 적법하게 직장 폐쇄를 하더라도 사용자는 점거 중인 근로자들에 대해 정당하게 사업장으로부터 퇴거를 요구할 수 없다가 아니고, 자, 적법하게 직장 폐쇄를 하게 되면 아무리 적법한 직장 점거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자, 이런 경우에도 자, 퇴거 불응죄가 성립한다. 그죠? 적법하게 직장 폐쇄를 하면 사용자의 물권적 지배권이 회복해 버린다. 자, 됐죠? 자, 그다음에 직장 폐쇄 개시 자체는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게 답이 돼 버리네. 그렇죠? 1번이죠. 자,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 요거 꼭 알아두라고 했던 부분입니다. 자, 이번 직장 폐쇄 개시 자체는 정당하더라도 어느 시점 이후에 자, 개시 자체가 정당했어요. 직장 폐쇄. 정당했다는 건 뭐야?
대항성과 방어성을 갖췄다는 거지. 그래서 어느 시점 이후에 쟁의를 중단하고 진정, 노조 측에서 진정 업무 복귀 의사를 표시했어. 업무에 복귀하겠습니다. 자, 문 좀 열어주세요. 업무할 수 있도록. 자, 그런데 사용자가 직장 폐쇄를 계속 유지함으로써, 그러니까 너희 이 판에 한번 죽어봐라 하고 이제 어떤 이제 조금 이제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너 그래, 나 골탕 먹겠지. 이 판에 한번 죽어봐. 나 이제 나 정당하게 나 개시했으니까 너 뭐 이렇게 하더라도 나 그냥 너희들 이번 기회에 나 무력화 시킵시다. 계속 유지함으로써 쟁행에 대한 방어적인 목적에서 벗어나 공격적으로 변질돼 버리는 거지. 변질되면 공격적 선공이면 뭐예요? 위법하게 바뀌어버리는 거죠. 자, 위법하게 바뀌어버립니다. 자, 그래서 정당성을 상실하게 된다. 자, 위법하게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가장 큰 효과가 뭐예요? 임금 지급 의무를 면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3번. 자, 맞는 말이죠. 노동자본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여 조합을 방해하는 행위로. 자, 점유를 배제한다. 자, 그러니까 전면적으로 배제하는 거고. 그 다음에 조합을 방해한다. 배타적으로 한 형태로 쟁의를 해서는 안 된다. 이거 뭡니까? 자, 이게 이제 신설됐어요. 노조법 37조 3항이 신설됐습니다. 그다음 직장 폐쇄가 정당한 쟁의로 평가받지 못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직장 폐쇄 기간 동안에 대상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 의무. 자, 직장 폐쇄가 정당하지만 위법하다. 자, 그러면 임금 지급 의무 면할 수 없습니다. 적법하면 임금 지급 의무 면하게 돼요. 자, 좋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17번. 임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 명세서. 자, 요게 이제 출제가 됐어요. 좀 알면은 아주 쉬운데. 그죠? 그래서 전자문서가 포함되지 아니고 전자문서. 특히 이제 임금 명세서를 갖다가 그 많은 직원들을 줘야 되는데 일일이 있잖아요. 서면으로 있잖아요. 종이값도 아깝지만 지금 이제 시대에 맞지 않은 거야. 그래서 전자문서 포함된다. 자, 우리가 이제 17조 2항, 요것도 이제 신설이 됐어요. 17조 2항에서 이제 그 근로계약 체결에 임소휴연, 뭐 임금이라든가 또는 근로시간, 소정 근로시간이라든가 그죠? 휴일, 연차 이런 거. 자, 이런 거에 대해 명시 의무인데 여기 뭡니까? 서면으로 명시해서 교부무가 있잖아요. 서면 교부무. 자, 이때 서면에 그죠? 전자문서 포함입니다. 자, 이것도 신설됐다고. 자, 이 두 가지는 좀 잘 알고 있어라. 특히 임금명세서 이 48조 2항. 요건 이번에 이제 바뀌었으니까 너무 실무에서 중요하다. 그러니까 꼭 알아둬라. 전자문서 이것도 좀 알아둬라. 얘기했는데 그냥 출제가 됐어요. 그냥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포함되지 아니한다. 틀렸네. 1번이 나와 있고요. 자, 사용자는 도급. 자, 도급 근로자죠. 근로시간에 따라 받고요. 자, 혼인. 뭐 질병이나 출산 등등 혼인하는 경우에 자, 요거 비상시 지급. 그죠?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 비상시 지급 맞죠? 그다음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요게 뭐죠? 최우선 변제 채권이네. 자, 이것은 이게 무엇보다도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된다. 그죠? 심지어 이런 조세 공과금 채권 담보되는 물건에서 담보되는 물건 이런 물건보다도 이 채권인데도 우선합니다. 임금 채권 최종 3개월. 그 다음에 재해보상금 두 가지는, 그죠? 38조인가요? 네. 자, 다음 18번. 단시간 근로자. 자, 요거 이제 조금 꼬았죠. 그죠? 자, 단시간 근로자도 계속 문제를 출제했는데, 요건 약간 꼬았다. 근데 좀 생각해보면, 쉬운 문제였는데, 자, 약간 꼬우면 당황할 수는 있다. 그래서 일주, 소정 근로시간, 그 삽입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일주, 이거 1개월로 바꿨는데, 짧은 근로자, 그죠? 20일이 아니고 짧은 근로자, 맞죠? 그 다음에 18조죠? 18조. 자, 그 다음에 단시간 근로 조건은 그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업무 성과가 아니고 근로시간이죠, 이게.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 그죠? 자, 요건데, 이 업무 성과를 싹 바꿨어요. 단시간 근로자를 하더라도 업무 성과가 좋으면 그 업무 성과대로 줘야 되겠죠. 그죠? 성과야. 자, 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시간. 그래서 요거 조금 고심했겠죠. 근데 이 나머지 지문이 그렇게 어렵지 않죠? 4주 동안 평균에 1주 동안에서 15시간 미만. 그 다음에 여기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하죠. 자, 이런 경우는 퇴휴연기죠. 퇴휴연기. 그래서 자, 퇴직금, 그 다음에 휴일, 그죠? 55조.
그 다음에 연차 60조,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기간제 근로자에서요, 기간 제한의 예외.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초단시간 근로자는 2년을 초과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초단시간 근로자한테 적용되는 건데, 자, 우리 근기법에서는 제가 그랬죠? 55조하고 60조. 자, 이거 적용되지 않는다. 그죠? 퇴직금도 없고, 자, 주휴수당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연차 없고요. 자, 그 다음에 2년 기간을 초과해 사용하더라도, 그죠? 무기계약직이 되지 않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19번. 전직 문제가 나온다고 했는데 나와버렸어. 그래서 이제 전직은 이제 7급에도 문제는 출제했는데 저희 시험에는 아마 처음 출제된 것 같아요. 하여튼 전직 중요합니다. 이 전직. 전직 처분이 실무에서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저도 이제 노동위원회 가서 전직 써본 적이 있는데, 자, 근로자에 대한 전직 처분은, 자, 이건 뭡니까? 업생신이죠. 업생신. 전직하면 업생신. 자, 이제 이게 이제 약정이 안 된 경우, 약정이 무엇에 관한 거죠? 이 근로 장소하고 그 다음에 어떤 그 근로의 내용, 이런 업무 내용이죠. 자, 이런 장소, 근무지라든가 어떤 직무 내용, 이런 것들이 약정이 안 된 게, 보통은 약정이 안 됐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업생시, 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을 갖다가 비교 형량하고, 그 다음에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건 문제는 계속 강조했던 건데, 이 세 가지의 요건을 판례가 업생시의 경우에, 자, 전직의 정당성, 전직도 23조 1항의 정당성을 가진다, 이렇게 봤는데, 이 신의칙상 협의 절차, 이 협의 절차는 꼭 거치지 않더라도, 이 협의는 무시한다니까. 그래서 무시해요. 그래서 거치지 않더라도 이 전직 명령은 유효하다. 자,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했는데, 역시 그 문제를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죠? 자, 요거죠. 어디죠? 자, 1번, 2번, 3번이죠.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 절차,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 협의 무시하고 있어요. 거치는 정당 인사권의 행사인을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이긴 하지만,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전직 처분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효가 아니고 유효하다. 자, 이게 판례 입장이다. 자, 그래서 이게 중요한 부분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 자, 원래 이제 이 전직 처분은 뭡니까? 기업 내 인사이동이에요. 기업 내 인사이동이기 때문에, 기업 내에서 인사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진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다만 이제 약정이 된 경우, 근로장소나 근로대행에 대해서 약정이 된 경우에는, 자, 이때는 이제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고요. 자, 원칙적으로는 약정이 안 된 경우는 원칙적으로 자,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 없고, 자, 인사권자는 사용자의, 자, 상당한 재량을 가져요. 기업 내 인사의 동의야.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면 무효라고 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자, 이 생활상 불이익은, 자,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으면, 자, 이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업무상 필요성이죠. 업무상의 필요는 인원 배치를 변경할 필요성, 배치 변경의 필요성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떠한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 인원 선택 합리성, 이 두 가지를 갖춰야 된다. 그래서 인화 등의 요소도 포함된다. 자, 그 판례까지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조금 설명을 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네요. 자, 이 해고, 이제 제 내용을 보시는 분들이 이제 꼭, 이번 시험을 치르신 뿐만 아니라, 또 이제 공부하시면서 노동법의 출제 경향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시간이 좀 더 지나도 좀 이렇게 좀 자세히 설명했으니까 여러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해고 문제 등의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이것도 이제 판례 문제가 나왔고요. 자, 사용자가 근로자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여기 이제 합의해지 문제가 나왔죠. 사직서, 이를 수리하는 의원 면직의 형태를 취하여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켰다고 할지라도 사직의 의사가 없습니다. 의사가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나는 사직하고 싶지 않아. 근데 사용자가 사직하래. 그죠? 사직 의사가 없는데. 자, 사직서를 책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강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강요에 의해서 한 거야. 자, 우리 회사 이제 하는데, 야, 너희 부부 중에 부부들 있는 사내 커플이 있으면 둘 중에 하나는 사표 대라. 자, 이렇게 우리 회사 어려우니까 그렇게 되라. 자, 이렇게 자 어쩔 수 없이 된 거죠. 그죠? 그러지 않으면 너희 둘 다 위험할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은 힘들잖아.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자, 사직의 의사표시. 자, 이 사법관계, 이 근로계약 관계에도 사법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의사표시, 진위의 의사표시가 필요해요. 자, 근데 사직의 의사가 없는데 어쩔 수 없이 강요해서 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비진위, 그죠? 진위가 아니라는 거지. 비진위 의사표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비진위 의사표시는 민법 107조 1항 단서에 보면, 자, 원칙적으로는 107조에 원칙적으로는 비진위 의사표시는 유효합니다. 유효하지만 단서에 보면 예외적으로 자,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자, 그러니까 상대방은 여기 누구죠? 근로자의 상대방은 누굽니까? 사용자죠. 자, 이것이 사용자가 시킨 거야. 이 비진위 표시를 하도록. 자, 그러면 뭐예요? 예외적으로 이건 유효하지만 이건 뭐예요? 무효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비진위 의사표시, 내 이 사직의 의사표시 이건 무효가 돼버리는 것이 무효. 자, 무효가 되면 뭐예요? 자, 이것은 해고가 돼버려요. 해고. 내 사직 의사표시하니까 해고에 해당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 해고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징계 사유가 없어. 근데 몰아내려고 그래. 왜? 얘가 노조 활동을 너무 열심히 하네. 그죠? 그래서 고의로, 그죠? 고의죠, 고의. 고의로 어떤 명목상의 해고사를 내서 징계를 하는 수단을 동원하여 해고한 경우에는 근로해당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원래 부당해고는 곧바로 불법행위가 되지는 않습니다. 불법행위가 되지는 않지만, 그러나 고의 또는 객관적으로 사유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고객주, 자, 이런 경우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자, 즉 불법행위 요건 고의과실 있는 경우에는, 자, 부당해고가 불법행위가 되어서 불법행위한 손해배상 책임을 사용자가 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때 이제 그 사용자는 부당해고에 의한 원직복직이나 그죠? 임금 상당액도 줘야 되고, 불법행위에 의한 이건 이제 정신적 손해배상입니다. 정신적 손해배상 또 이제 지불해야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은 유장폐업 사건입니다. 그죠? 하도 노조가 난리니까 아예 폐업을 시켜버려요. 폐업시키고 유장폐업을. 그 다음에 새로운 노사를 만들어 가지고 노조원들만 쏙 빼고 나머지 근로자들만 가지고 똑같은 일을 하는 거지. 폐업을 유장한 거지. 자, 거기서 불법행위를 인정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3번 경영상이유죠. 우리 경영상이유 제24조 경영해고죠.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해고한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근로자를 채용하려 할 경우에는 경영상이유에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면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해야 된다. 이 노력이 아니에요. 우선적 그죠? 우선 재고용 의무가 발생해요. 그래서 이제 24조의 경영해고는 근로자의 규칙 사유가 없이 해고당하기 때문에, 자, 이런 경우에는 좀 회사가 좀 다시 채용을 하려면 그 사람들을 3년 내에 할 경우는 그 사람들을 우선 재고용해라. 그죠? 이런 의미고요. 자, 여기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아주 중요한 판례가 있죠. 근로자가 원하면. 근데 근로자는 이미 나갔기 때문에, 자, 채용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 따라서 자, 이제 사용자가 같은 업무에 있는 새로운 사람을 채용하려고 할 때는 이러한 근로자, 밖에 나가서 지금 있잖아요. 지금 무직으로 있는 이 근로자, 힘들게 사는 근로자, 그죠? 근로자, 뭐 무직이 아닌 경우도 있겠죠. 근데 일단은,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면, 자, 그래서 근로자가 원하면, 그리고, 근로자는 잘 모르잖아요. 누굴 뽑는지. 그러니까, 이러한 근로자의, 여기 이제 채용의 의사를 갖다가 확인해라. 확인하지 않으면, 자, 이거 25조 1항 위반, 우선 재고용 의무 위반이다 라는 아주 중요한 판례가 있죠. 자, 그 다음에 4번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 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자, 무효, 부당해고죠. 그러잖아요. 계속 근로에 있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등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렇죠. 자, 원직복직과 임금 상당액 538조 1항에서 100% 청구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국한된다. 뭐 이거 다 기출문제고요. 자, 어렵지 않죠. 요거 뭐 계속 출제가 됐던 문제고요. 국한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에 국한되지 않고요. 그죠? 이제 그 평균임금 전부도 되고, 심지어는 뭐 시간의 근로수당까지 판례가 인정하고 있어요. 그죠? 그때 만약에 시간의 근로를 하였더라면 보통, 자, 거기 이제 그거까지 다 하고, 어떤 경우에는 개근 표창금, 개근으로 1년간 개근하면 표창금으로 금 한돈을 준다. 자, 그것도 다 줘야 된다. 그죠? 그래서 통상임금에 국한되지 않는다. 계속 얘기했던 부분인데, 그죠? 이 문제 출제가 됐습니다. 자, 열심히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빠르게 했어도 좀 이제 좀 제 성격이 좀 꼼꼼한 성격입니다. 그런데 좀 시간이 좀 더 흘렀네요. 자, 노동법은 배신을 하지 않는다. 열심히 공부하면 그만한 대가가 나온다. 그래서 다른 과목보다 대가가 나오고, 특히 이제 여러분 고용노동력이나 뭐 직업 상당직, 노동법 개론을 선택하신 분들은 실무에 가서 이거 제일 많이 해야 돼요. 제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부한 김에 좀 넘치게 해야 되고, 자, 노동법에서는 거의 만점을 때려가지고, 자, 이것 때문에 합격하는, 자, 그러한 과목이 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제 수업을 듣게 되면 제 7월 달부터 이제 또 강의가 개설되는데, 제가 보니까 이 해커스가 이제 제가 해커스 강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저는 해커스에서 저는 강의하는 거 상당히 프라이드가 있습니다. 상당히 그 학생들 위주의 강의 편제를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간 이제 올해 다행히 이제 많이 적중을 해가지고, 특히 이제 마지막 동형모의사에서 이제 거의 출제가 돼가지고요. 그때 이제 저는 영업량도 이런 거 다 냈습니다, 제가. 근데 뭐 똑같은 문제는 아니더라도, 그죠? 그 내용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제가 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가 이 사직서 이런 것도 다 비즈니스 스페셜도 냈더라고요. 다 출제를 했습니다. 출제를 했고, 뭐 59점 뭐 이런 거 다 출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또 감사의 메일도 받은 것 같습니다. 그 학생이 짧은 기간 공부했지만 노동법에서 좀 상당히 고득점을 하지 않았나. 근데 뭐 학생이 열심히 또 한 거죠. 그죠? 그래서 좀 뿌듯했는데, 올해는 이제 더 열심히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강사가 되도록, 선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장시간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올해 남은 시간 항상 꿈을 실현하시고 행운이 있는 여러분들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